대전에 사시는 74세 김순덕 씨는 최근 몇 개월간 변비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3, 4일에 한 번씩만 변을 보게 되었고 그마저도 힘을 많이 줘야 겨우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팽팽한 느낌이 들어 식욕도 떨어졌으며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했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계속 복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조언해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김순덕 씨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김순덕 씨와 같이 노인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을 위해 변비의 원인과 식이섬유를 활용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으로 장 건강을 되찾는 비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노인성 변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비를 유발합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장 운동성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변이 딱딱해집니다. 둘째, 복부 근력의 약화입니다. 배변 시에는 복부 근육의 힘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져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셋째, 항문 괄약근의 기능 변화입니다. 항문 주변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배변 반사가 둔화됩니다. 넷째,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시니어는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다섯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장 운동도 함께 감소합니다. 여섯째, 약물의 영향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복용하는 혈압약, 진통제, 항우울제, 철분제 등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식욕 감소, 씹기 어려움, 소화 불량 등으로 인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이섬유의 종류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크게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각각은 변비 해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 같은 형태를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귀리, 보리, 콩류, 사과, 당근,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물을 흡수하여 부피를 늘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변의 양을 늘리고 장 운동을 자극하여 배변을 촉진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현미, 통밀, 채소의 껍질 부분, 견과류, 씨앗류 등이 있습니다. 변비 해결을 위해서는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모두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3 정도로 불용성 식이섬유를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에게 권장되는 식이섬유 섭취량과 증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25g, 여성은 20g의 식이섬유 섭취가 권장되지만 시니어의 경우 소화 기능을 고려하여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다면 일주일에 5g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하루 10g, 둘째 주에는 15g, 셋째 주에는 20g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 없이 식이섬유만 늘리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1g당 물 100ml 정도를 추가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식이섬유 섭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흰 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오트밀에 과일을 넣어 드시거나 시리얼을 선택할 때도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세요. 과일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은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 껍질이 두껍거나 소화가 어려운 과일은 적당히 조절하세요. 채소는 다양한 색깔의 것을 골고루 드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당근, 고구마, 감자 등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콩류도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을 수프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견과류와 씨앗류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아마씨, 치아시드 등을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세요. 이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과 조리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곡류 중에서는 현미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현미 100g에는 약 3.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백미의 3배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백미와 현미를 1:1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귀리도 훌륭한 선택으로 오트밀로 만들어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보리를 밥에 넣어 보리밥을 해 드시거나 보리차 대신 보리를 우린 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류에서는 브로콜리가 특히 좋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약 2.6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수프로 만들어 드세요. 양배추는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쌈으로 드시면 좋고 김치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발효 효과까지 더해져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되고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과일류에서는 사과가 대표적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갈아서 주스로 드시기보다는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배도 좋은 선택으로 배 한 개에는 약 6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키위, 딸기, 라즈베리 등 베리류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콩류는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약 1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콩을 직접 삶아서 드시거나 두부, 두유 등의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 많이 먹는 콩으로 수프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병아리콩은 후무스로 만들어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그렇다면 식이섬유 섭취와 함께 중요한 생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최소 8잔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되 식이섬유 섭취량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물도 더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장 운동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가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변이가 없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배변 반사를 기를 수 있습니다. 배변 시에는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발판을 사용해 무릎을 배보다 높게 올리면 배변이 쉬워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장 운동을 억제하고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식후 1시간 후에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식이섬유만 늘리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식이섬유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강화제,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식이섬유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장폐색이나 장엽착이 있는 경우에는 식이섬유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2주 이상 변비가 지속되는 경우, 갑자기 변비가 심해진 경우,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이 심한 경우,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구토나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변비가 아닌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순덕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노인성 변비의 원인과 식이섬유를 활용한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자연스러운 배변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곡류는 현미와 귀리를, 채소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과일은 사과와 배를, 콩류는 검은 콩과 렌틸콩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규칙적인 배변 습관과 복부 마사지,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으로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